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에서 만들었던 AI 쇼폼 영상 제작의 확장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 텍스트, 음악을 조합해 15초 영상 만들기를 시도해봤죠. 그런데 당시 우리가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기억나나요? 장면 간 스타일이 안 맞고, 캐릭터 얼굴이 컷마다 바뀌고, 카메라 감각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았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신 이미지 모델, 나노바나나와 그록을 활용해서 쇼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미지 AI 분야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화제를 만든 모델, 바로 나노바나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노바나나는 사실 처음부터 구글 모델이라고 알려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체를 숨긴 채 등장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모델입니다. 첫 등장은 LM 아레나와 크라이 AI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이미지 모델 비교 플랫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모델이 등록되었는데 기존 유명 모델 미드전이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들을 제치고 사용자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거죠. 심지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인물 사진을 넣으며 같은 얼굴을 유지한 채 배경, 의상, 표정만 자연스럽게 바뀌고 캐릭터 이미지를 실사 수준으로 변환하거나 3D 피규어처럼 재해석하는 기능까지 보여주면서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뭔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델 제작사가 공개되지 않아서 레디 X 디스코드에서는 한동안 고스트 모델 또는 커뮤니티가 붙인 별명이 나노 바나나라고 부르며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 26일 구글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 생성 편집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를 발표하면서 나노바나나는 이 모델의 코드명이었다 라고 정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노바나나가 단순히 이미지를 잘 그리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글은 이 모델을 편집에 최적화된 차세대 이미지 모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얼굴, 체형, 디테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경, 조명, 포즈, 이상만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6강에서 경험한 가장 큰 문제, 컷마다 얼굴이 바뀌나, 스타일이 들쭉날쭉하다, 카메라 감각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들이 바로 일관성 문제인데 나노바나나는 이 부분을 거의 정면으로 해결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 마케팅, 캐릭터 디자인 분야에서는 콘텐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초의 범용 이미지 모델이라는 평가도 나와요. 또한 구글은 여의에 신스 아이기라는 워터마크 기술로 생성 이미지의 출처 정보를 자동으로 신고 신스 아이디 디텍터로 AI 이미지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AI 이미지 시대의 신뢰 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노바나나가 어떤 모델인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어디서 쓸 수 있느냐겠죠. 구글의 모델인 만큼 구글에서 손쉽게 나노 바나나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자나 파워 유저들이 많이 쓰는 구글 AI 스튜디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익숙한 제미나이 인공지능 챗봇 안에서입니다. 즉, 오늘 실습은 어떤 특별한 연구용 비밀 모델을 써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챗봇 안에서 당장 과제, 포트폴리오, 콘텐츠 제작에 쓸 수 있는 기능을 다뤄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나노 바나나 프로를 클릭하며
API 키를 연결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오류가 아니라 지금 구글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구글은 새로운 기능을 내놓을 때 일부는 바로 무료로 제공하고 일부는 먼저 유료 사용자나 개발자에게만 먼저 열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나노 바나나 프로도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앱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쓸 수 있지만 AI 스튜디오에서 프로 기능을 쓰려면 API 키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기본 기능은 제미나이에서 바로 사용 가능. 조금 더 고급 기능은 AI 스튜디오에서 API 키를 연결해서 사용.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실습은 여러분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미나이 기반 이미지 편집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AI 스튜디오의 프로 기능은 나중에 서비스 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확장 옵션 정도로 이해해두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나노바나나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려운 개발 환경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제미나이 챗봇 화면에서 바로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 검색창 옆에 있는 도구 아이콘을 눌러보면 여러 기능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바나나 모양 아이콘이 붙어 있는 이미지 생성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바나나 아이콘이 바로 나노바나나 이미지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제부터는 챗 GPT에 글 쓰듯이 그냥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자연어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고양이 사진 만들어줘 라고 적어도 되고 혹은 동일한 인물인데 배경만 도쿄거리로 바꿔줘 라고 해도 바로 편집이 됩니다. 즉,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프롬프트가 필요 없이 말하는 것처럼 입력하며 나노바나나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편집해주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바나나 아이콘이 있는 이미지 생성하기를 클릭하니까 대화창 아래쪽에 바나나 이미지 표시가 있어요. 이제 이 챗봇은 이미지 생성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대 걸그룹 멤버가 실내에서 찍은 셀카라고 적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진짜 실존 인물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걸 시작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잘 생성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 요청을 해볼 거예요. 이제 손으로 V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니 배경이나 주인공 얼굴과 의상 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세만 바뀌었어요. 같은 인물로 보이죠? 서울에 있는 관광지에서 셀카 찍는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해봤어요. 자연스럽게 경복궁처럼 보이는 배경에서 셀카를 찍고 있죠. 같은 등장인물이 시리외에 있어서 의상은 그대로지만 그림자나 조명도 달라진 게 보여요. 다시 이어서 한복을 입고 활짝 웃는 사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해봤어요. 자세도 셀카를 찍는 대신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주는데 포즈를 취하는 장면으로 부탁했죠. 너무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4장의 사진이 방금 우리가 나노바나나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 본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20대 걸그룹 멤버가 실내에서 찍은 셀카라고만 요청했을 때 기본 이미지였고요. 두 번째는 같은 인물의 얼굴, 조명, 의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V 포즈를 하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정말 같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세만 바뀌었죠. 세 번째는
같은 인물이 이번에는 서울의 관광지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장면으로 요청한 결과예요. 경복궁처럼 보이는 배경, 야외 조명, 그림자까지 자연스럽게 바뀌었지만 인물 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상을 한복으로 바꾸고 셀카 대신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사진 포즈를 요청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배경, 포즈, 표정은 모두 달라졌지만 인물의 얼굴과 분위기는 처음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죠. 이 네 장의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히 다른 상황, 다른 포즈, 다른 조명에서도 동일 인물처럼 보이도록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노바나나는 단순히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아니다. 같은 인물의 캐릭터를 유지한 채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변형과 편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이미지 모델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 정도면 사진이랑 뭐가 달라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부터가 우리가 콘텐츠 제작이나 영상 작업에 이 모델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나노바나나가 얼마나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유명했던 활용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온라인에서 엄청 유행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사진이나 웹툰 캐릭터 애니 이미지, 심지어 아이돌 사진까지 넣고는 이 이미지를 3D 피규어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인물이 마치 장난감 피규어처럼 플라스틱 재질과 반사광까지 완벽하게 표현된 모습으로 변환이 된 거예요. 일부는 나의 피규어 박스 패키지 디자인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피규어처럼 보이는 이미지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피규어를 촬영한 것 같은 특유의 조명, 반사광, 플라스틱 질감까지 아주 정교하게 재현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포토샵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도구다라며 SNS에 엄청나게 공유한 기능입니다. 그럼 저희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먼저 왼쪽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사용했던 한복 셀카 사진을 그대로 넣고 이 이미지를 7분의 1 스케일 3D 피규어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했을 때의 결과예요. 보시면 실제 피규어처럼 플라스틱 표면에 반사광, 조형 라인, 피규어 받침대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기반으로 두 번째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 피규어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장면으로 바꿔줘 라고 입력했더니 바로 가운데 이미지처럼 실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진 피규어 제품 같은 느낌이 나오죠. 조명도 실내광으로 바뀌고 피규어 크기나 재질 표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피규어를 새로 산 패키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장면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처럼 정말 장난감 매장에서 새 제품을 막 꺼낸 듯한 패키지 박스 디자인까지 자동으로 구현됩니다. 정말 재미있죠?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저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에 유행하는 결과물들을 보고 나도 저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는 방향성만 가지고 있었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앞서 만든 인물의 얼굴과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히 다른 재질, 다른 환경, 다른 촬영 컨셉으로 변환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 결과는 단순히 이미지를 바꿨다 수준이 아니다. 나노바나나가 질감, 재질,
광원, 카메라 시점을 모두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한번 유행했을 때 SNS에서는 자기 사진이나 캐릭터를 피규어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밈처럼 즐기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을 활용하며 여러분도 자신만의 캐릭터나 브랜드 모델을 손쉽게 피규어 버전으로 만들어보고 나중에는 영상이나 광고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 나노바나나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미나이 앱에서도 나노바나나 이미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화면 왼쪽처럼 제미나이 앱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일, 갤러리, 카메라 메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갤러리를 누르고 편집하거나 바꾸고 싶은 사진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갤러리에서 사진 한 장을 선택한 모습이에요. 사진을 선택하며 오른쪽 화면처럼 메뉴 중에 바나나 아이콘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기능이 나타납니다. 이걸 선택하며 지금부터 이 챗봇은 나노바나나 이미지 생성기로 전환됩니다. 즉, 이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그냥 이 사진을 더 밝게 만들어줘. 표정을 웃는 얼굴로 바꿔줘. 이 인물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줘. 이렇게 말하듯 입력하며 나노바나나가 자동으로 이미지 편집을 수행해줍니다. 노트북 없이도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강력한 생성형 이미지 편집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더 매력적이죠. 자, 이번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있는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사진 속 인물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화면에서 제가 평범한 일상 사진을 하나 업로드한 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을 걸그룹 멤버로 바꿔줘. 이 문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요청의 의미는 꽤 복잡해요. 즉, 배경은 그대로 두고 인물의 얼굴,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분위기만 걸그룹 스타일로 재해석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노바나나는 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했습니다. 여기 결과물을 보시면 원래 사진의 배경이나 조명, 촬영각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인물은 완전히 걸그룹 데뷔 포토처럼 바뀌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추가 요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요청한 건 귀여운 코스튬 의상으로 바꿔줘. 그러자 같은 인물의 특징은 유지하면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의상만 할로윈 코스튬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변환했습니다. 특히 배경의 거미줄 장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마치 실제로 같은 장소에서 코스튬 촬영을 한 것처럼 출력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변형해서 동물 코스튬으로 바꿔줘. 라고 요청하면 마지막 이미지처럼 고양이 캐릭터 의상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 기능은 사진 편집, SNS 콘텐츠 제작, 심지어 영상 의상, 메이크업 콘셉트 테스트에서도 엄청난 활용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바일에서 바우 여러 가지 스타일 변형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셀카 한 장만 있으며 아이돌 스타일, 코스튬, 전통 의상, 직업군 스타일 등 무한히 변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나노바나나의 정교한 인물 교체 기능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장면 A입니다. 실내 조명, 벽의 색감, 인물의 포즈, 그리고 파란색 옷까지
모두 하나의 셀카 장면으로 잘 잡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사진이 장면 B에 있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완전히 다른 장소 야외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고, 조명, 표정, 헤어스타일 모두 장면 A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제가 나노바나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장면 A에 있는 사람을 장면 B에 있는 캐릭터로 교체해줘. 의상, 배경, 조명은 장면 A 그대로 유지해줘. 즉, 인물의 얼굴과 특징만 장면 B의 캐릭터로 바꿔달라. 하지만 배경, 조명, 의상, 카메라 각도는 장면 A 그대로 살려달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결과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나요? 첫 번째로, 원래 장면 A의 조명 방향과 밝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전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합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파란색 스웨터 V 포즈 실내 배경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운데 사진의 인물 특징 얼굴형, 눈매, 헤어스타일 분위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마치 원래 이 사람이 이 방에서 셀카를 찍은 것처럼 보이죠. 이 기능은 단순한 얼굴 바꾸기 수준이 아니라 조명, 피부톤, 그림자, 카메라 구도까지 전체적인 시각적 일관성을 재해석하는 모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방금 교체된 인물을 가지고 표정과 손동작을 바꿔보는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생성했던 기본 셀카 이미지죠. V 포즈를 하고 있고 표정은 입을 다물고 미소만 살짝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나노바나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치아가 보이게 활짝 웃으면서 소나트를 하는 모습으로 바꿔줘. 오른쪽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전체적인 톤과 조명은 완전히 동일한데 표정과 손동작만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드러나는 웃음은 기존 AI 모델이 가장 어려워하던 영역이었는데 광원 방향이나 그림자 처리까지 일관되게 맞춰서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사진에서 표정만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손만 다르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같은 상황에서 실제 촬영 없이도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른 요청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요청해 봤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이 외출 준비를 하고 문 앞에 서 있는 전신샷을 만들어줘. 그런데 보세요. 나노바나나는 단순히 전신 사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외출 준비라는 말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서 의상까지 갈아입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란 니트 셀카에서 바로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메고 문 앞에 서 있는 외출 직전의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결도고 코트를 입혀줘, 가방을 매게 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즉, 외출 준비는 적절한 외출용 옷차림과 현관 앞 상황 이라는 맥락을 모델이 스스로 이해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한 줄만 말했는데 AI는 그 안에 담긴 상황과 의미까지 해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기능은 우리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상상보다 훨씬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 앞에 서 있는 전신샷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실제로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제가 직접 촬영한 집 외관 사진을 하나 더 업로드하고 나노바나나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결과가 오른쪽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바로 그 집 현관문을 여고 조금 전과 동일한 인물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만들어졌죠. 이 과정에서 AI는 단순히 사람 사진과 집 사진을 겹쳐 놓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서 있어야 할 적절한 자리, 햇빛이 비치는 방향과 그림자의 방향, 몸의 크기와 거리 비율, 계단과 문턱의 높이 관계, 이런 공간적 요소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마치 실제로 그 장소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 기능이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진 두 장만보,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진짜 스토리처럼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는 장면, 회사에 도착하는 장면, 드라마나 영화의 한 컷처럼 연출된 장면호, 모두 기존 사진 몇 장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무리한 요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방금 만든 현관에서 걸어 나오는 실사 장면이죠. 가운데 보이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병아리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저는 나노바나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아리가 친구처럼 등장하게 해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캐릭터인데도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병아리가 실사 장면의 바닥 위에 자연스럽게 서 있고 그림자 방향도 실제 햇빛 방향과 맞춰지고 인물과의 거리, 비율도 어색하지 않게 조정되어 있고 색감도 실사 톤에 맞게 자동 보정돼서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믹스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은 AI가 단순히 붙여넣기를 한 것이 아니다. 장면 전체의 조명, 원근강, 그림자, 크기 비율, 캐릭터의 시선 방향과 포즈, 이런 시각적 규칙을 스스로 이해한 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실사 공간에 적응시켜서 전혀 다른 두 이미지를 하나의 세계로 통합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은 콘텐츠 제작할 때 정말 강력합니다. 실사 사진과 캐릭터가 더해져서 바로 팬아트, 굿즈, 포스터 제작이 가능하고 브랜딩 작업, 스토리보드 제작, 광고 콘셉트 테스트까지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죠. 즉, 나노바나나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넘나들며 상상 속 장면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크로스오버 연출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노바나나로 했던 실습들을 한 장에 정리해보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먼저 인물 교체 실험에서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찍힌 얼굴을 가져왔는데도 원본 사진의 조명, 피부톤, 구도는 그대로 유지된 채 얼굴만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이게 단순한 얼굴 합성이 아니라 장면 전체의 시각적 규칙을 재해석해서 다시 그린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정과 포즈를 바꾸는 실험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찍은 셀카가 치아를 보이며 밝게 웃고 소나트를 하는 사진으로 바뀌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찍은 것처럼 조명과 색감은 그대로였죠. 이건 실제 촬영에서는 다시 찍어야 하는 부분을 AI가 자연스럽게 채워준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문 앞에 서 있는 전신샷이라고 했더니 우리가 지시하지도 않은 외출용 코트와 가방까지 챙겨서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냈죠. 짧은 문장을 상황 전체로 해석해서 의상과 배경까지 스스로 조정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종 스타일을 섞는 실험이었죠. 실사 사진 속에 애니메이션 병아리 캐릭터를 등장시키라고 했더니 캐릭터가 햇빛과 그림자까지 맞춰감을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합성이 됐습니다.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하나의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해낸 거죠. 이 네 가지 예시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나노바나나는 단순히 이미지를 수정하는 도구를 넘어 상황을 이해하고 장면을 구성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던진 짧은 문장을 AI가 맥락까지 해석해서 일관성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신 셈이에요. 이제 이미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한 장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장면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표정이 바뀌고 몸이 움직이고 대사를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영상 생성 파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멈춰 있던 장면을 움직이는 스토리로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는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실습을 했었죠. 정적인 이미지를 움직임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바로 그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록의 장점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미지를 넣으면 단순히 움직이는 버전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AI가 장면에 어울리는 사운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완성도 있는 숏폼 형태의 영상이 바로 만들어져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그록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기반 영상 생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노바나나로 만든 이미지들, 표정 바꾼 사진, 맥락 바꾼 이미지, 캐릭터 합성된 장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선 그록이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방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소개하고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바꿔줄 도구, 그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세운 xAI에서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챗 GPT가 오픈 AI의 대표 모델이고, 제미나이가 구글의 대표 모델이라면, 그록은 xAI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록은 단순히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채팅,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까지 모두 가능한 멀티모달 AI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면 제미나이나 챗 GPT와 같은 라인업에 속해 있고, 현재는 특히 영상 생성 기능이 강력해서 콘텐츠 제작 도구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챗 GPT는 대화나 글쓰기, 코딩처럼 논리적인 작업에 강하고,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와 연결돼 있어서 검색 데이터나 정보 분석에 강점이 있죠. 그록은 좀 더 색깔이 달라요. 트윗 기반으로 실시간 트렌드에 민감하고, 답변 스타일도 약간 장난기 있고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활용할 가장 큰 이유는
영상 생성 기능이 무료로 빠르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록은 사진을 한 장 올리면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 거나 그 분위기에 맞는 사운드까지 자동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이미지가 짧은 영상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정말 간단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실습했던 이미지들, 셀카, 변환된 모습, 다양한 장면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바로 짧은 쇼폼 영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습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아니다. AI가 어떻게 이미지에서 바로 영상으로 확장해 주는지 그 경험 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록을 실제로 열어보고 사진 한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영상이 되는지 바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록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기본 화면입니다. 구성은 굉장히 심플하죠? 가운데에는 챗 GPT처럼 채팅을 입력하는 창이 하나 크게 떠 있고 여기서 무엇이든 물어보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챗 GPT나 제미나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텍스트로 지시하면 바로 생성되는 구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히 이미지와 영상 생성 기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왼쪽 메뉴에서 이매진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메뉴 안에서 이미지 생성, 그리고 이미지 기반 영상 생성 기능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록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매진 메뉴로 들어오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록 영상 결과물들이 주르르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 공간이 일종의 갤러리처럼 되어 있어서 그록으로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나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미리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텍스트 입력창이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이미지든 영상이든 바로 생성됩니다. 오른쪽을 보면 현재 모드가 비디오로 선택된 게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면 이미지 생성 비디오 생성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기본 값은 비디오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볼 거니까 이미지로 변경하겠습니다. 나노바나나에서도 이미지 생성 기능을 체험했었죠? 그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미지 생성을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방금 나노바나나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프롬프트. 실내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K-팝 걸그룹 멤버라고 입력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록에서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되기 시작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래로 드래그하면 끝없이 생성됩니다. 즉, 한번 요청하면 다양한 스타일과 구도, 표정, 배경을 가진 이미지가 대량으로 자동 생성되는 구조예요. 이미지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인물 사진 특유의 셀카 구도, 피부톤, 조명 표현이 상당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대량 생성되는 이미지들 가운데는 간혹 부적절하거나 노출이 많은 이미지도 섞여 있습니다.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아주 다양하다 보니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스타일의 이미지가 함께 생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현장이나 공공 환경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점을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입력 프롬프트를 더 구체적으로 조정하거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며 결과물을 검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아주 중요한 안전 요소가 됩니다.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어와 책임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미지 생성 실습을 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이미지 생성의 일관성은 나노바나나가 가장 뛰어납니다. 표정, 포즈, 배경, 조명까지 모두 통일되게 재생성할 수 있었고, 특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정하면서 같은 인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록이나 챗 GPT의 이미지 기능 대신 구글의 제미나이를 선택해 이미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미나이가 무료로 고품질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현재 무료로 실습이 가능한 그록에서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록은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짧은 영상과 사운드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실습하기에 적합한 도구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점이 있어요. AI 서비스의 가격 정책과 기능 업데이트는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실제로 실습을 하려고 할 때는 지금과 요금 체계가 다를 수도 있고 무료로 제공되던 기능이 유료로 바뀌거나 반대로 지금은 유료인 기능이 무료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 전에는 꼭 현재 제공되는 모델, 요금, 정책, 사용 조건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AI 도구는 빨리 변하지만 원리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나노바나나로 편집해서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그록 영상 생성창에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 입력창 왼편에 파일 업로드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방금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업로드하자마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 프롬프트를 적지 않았는데도 그록이 자동으로 영상을 생성하기 시작해요. 7. 그록은 업로드한 이미지 속 장면을 바탕으로 어떤 영상이 어울릴까? 스스로 판단해서 바로 움직임과 사운드를 가진 짧은 클립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이유는 우리가 복잡하게 설정을 하지 않아도 정적인 이미지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콘텐츠로 바꿔준다는 점이에요. 이미지 기반으로 움직임을 자동 해석하고 배경, 카메라 워크, 사운드를 함께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영상 제작 실습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생성된 결과물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자마자 6초짜리 짧은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단순히 그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영상 속에서 문을 탁 닫는 소리, 주인공이 걸어 나오면서 나는 발소리, 그리고 병아리 캐릭터의 삐약삐약 소리까지 장면에 어울리는 효과음이 모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조용한 골목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까지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별도의 사운드 디자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영상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클립처럼 느껴지죠. 자, 이제는 조금 무리한 요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방금 만든 현관에서 걸어 나오는 실사 장면이죠. 가운데 보이는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병아리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저는 나노바나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아리가 친구처럼 등장하게 해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캐릭터인데도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병아리가 실사 장면의 바닥 위에 자연스럽게 서 있고, 그림자 방향도 실제 햇빛 방향과 맞춰지고, 인물과의 거리, 비율도 어색하지 않게 조정되어 있고, 색감도 실사 톤에 맞게 자동 보정돼서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믹스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은 AI가 단순히 붙여넣기를 한 것이 아니다. 장면 전체의 조명, 원근강, 그림자, 크기 비율, 캐릭터의 시선 방향과 포즈, 이런 시각적 규칙을 스스로 이해한 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실사 공간에 적응시켜서 전혀 다른 두 이미지를 하나의 세계로 통합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은 콘텐츠 제작할 때 정말 강력합니다. 실사 사진과 캐릭터가 더해져서 바로 팬아트, 굿즈, 포스터 제작이 가능하고 브랜딩 작업, 스토리보드 제작, 광고 콘셉트 테스트까지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죠. 즉, 나노바나나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넘나들며 상상 속 장면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크로스오버 연출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록은 하루에 30에서 40개 정도의 영상을 무료로 생성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영상이 생성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가 많죠. 그리고 자동 생성은 결국 무료 생성 가능 개수를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아끼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더 정교하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동 생성 기능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왼쪽 하단의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팝업으로 뜬 메뉴 중 동작을 선택하며 아래쪽에 자동 비디오 생성 활성화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스위치를 끄면 앞으로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더라도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원하는 타이밍에 영상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영상 생성 개수를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실습 때도 훨씬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커스텀 영상 제작을 해볼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록을 모바일에서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록은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노트북이 없어도 이동 중에도 편하게 영상 생성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단 메뉴에서 상상하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앱 상단에는 질문하기, 상상하기, 동반자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때는 반드시 상상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곳이 모바일 버전의 이미지, 영상 생성 작업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화면 아래쪽 입력창 왼쪽에 있는 사진 아이콘을 누르며 앨범에서 사진을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나노바나나로 편집해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도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새로 업로드해도 됩니다. 사진을 넣는 순간 자동으로 영상 생성이 시작될 수도 있고 설정에서 자동 생성 기능을 꺼두었으며 여러분이 직접 생성하기를 눌러서 원하는 템포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정적인 사진 한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해서 다시 생성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결과물의 품질은
PC 버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오른쪽 화면처럼 우리가 PC에서 만들었던 영상과 같은 수준모.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배경도 일관되게 유지되며 심지어 음향 효과와 음악까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즉, 모바일 버전이라고 해서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영상 생성, 이미지 기반 재해석, 템플릿 활용 등 핵심 기능이 모두 그대로 제공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로 만들고 수정하고 다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PC와 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든 원하는 이미지 기반 영상 생성 작업을 편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습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상 생성 모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록에서는 영상을 만들 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펀 모드를 선택하며 조금 더 과장되고 재미있는 움직임, 장난스러운 연출이 들어가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사진을 넣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모드를 바꿔가며 실험해보는 것이 좋아요. 이 모드 선택 기능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웹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기에서 작업하든 같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영상이 완성되면 바로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하거나 링크로 공유해서 친구들이나 팀원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아주 짧은 6초에서 10초 정도지만 AI가 넣어주는 움직임과 사운드 덕분에 훨씬 풍부한 콘텐츠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여러 모드와 옵션을 조절하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가진 쇼폼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한 작업은 원하는 장면을 직접 연출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나 표정, 의상, 분위기 같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나노바나나로 아주 정교하게 고쳐서 키 이미지, 즉 영상의 핵심이 되는 최종 이미지를 만들었죠. 이렇게 완성된 키 이미지를 그록에 업로드하며 정지된 사진이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움직임과 사운드가 들어간 쇼폼 콘텐츠가 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단순히 AI가 우연히 만들어준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진 단계에서 이미 내가 원하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두고 그 의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영상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똑똑한 응용 방법입니다. 즉, 나노바나나로 의도에 맞는 이미지를 완성하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록에서 의도에 맞는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 흐름이라는 거죠. 이 방식만 익혀두면 여러분도 AI에게 작업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AI를 여러분의 의도를 정확히 실현해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라2는 오픈 AI가 발표한 최신 영상 오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공식 릴리즈 노트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은 이 모델이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나 사물이 반응하는 방식 같은 물리적 현상을 더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리플 악셀처럼 복잡한 회전 동작이나 여러 장면이 이어지는 다중 샷 환경, 그리고 객체가 장면 속에서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부분 등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영상 속 움직임과 어울리는 환경음이나 효과음까지 함께 생성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사용자가 제공한 실제 인물이나 물체의 외형을
새로운 장면 안에 자연스럽게 삽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픈 AI는 이를 위해 카메오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죠. 사운드와 영상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그로움과 비슷하지만 두 서비스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록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업로드해서 그 장면을 확장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면 소라2는 텍스트만 입력해도 처음부터 실제 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릴리즈 노트에 따르면 현실적인 사람 사진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의 업로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상권 보호와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소라에 로그인했을 때 처음 보이는 메인 화면입니다. 아래쪽에는 영상을 만들기 위한 입력창이 있고 그 뒤로는 소라 사용자들이 생성한 다양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데모가 아니라 소라2가 실제로 어떤 스타일과 품질로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참고 갤러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운드를 들어보면 그록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배경음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음향 효과가 특징이에요. 발소리, 바람소리, 동물소리 같은 환경음뿐 아니다. 영상의 움직임과 정확히 타이밍을 맞춘 소리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즉, 이 화면은 단순히 영상을 보여주는 피드라기보다 소라를 사용하면 이런 수준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하나의 실시간 쇼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라로 생성한 영상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건요. 영어로는 handphone이 아니고요. We say cell phone. 아, 그냥 네, 셀폰이구나. 맞아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fighting 대신에 뭐라고 할까요? We cheer. You can do it. 오케이. 마지막으로 회식은 미팅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훨씬 리얼하고 자연스럽죠? 제가 소라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콩글리시 바로 잡아주는 영어 선생님.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제가 세부 상황이나 대사를 전혀 적지 않았는데도 소라가 알아서 상황을 구축하고 영어 선생님과 학생의 대사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서 영상 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아니라 셀폰이라고 해야 한다. 파이팅 대신 You can do it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교정 대사가 영상 속에서 실제로 흘러나옵니다. 심지어 영어 발음도 꽤 정확해서 AI가 영어를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같네요.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이처럼 소라는 단순히 장면을 그리는 수준을 넘어서 맥락 이해 상황 구성, 대사 자동 생성, 오디오 합성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명절 인사하는 콩지라고 입력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콩지예요. 올 한 해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셨길 바랍니다. 추석 한가위가 찾아왔네요. 가족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보내시고 10초간 알아서 긴 인사말을 너무 자연스러운 표정과 동작으로 하죠. 이렇게 사실적이기 때문에 소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속에 소라 마크가 날아다니고 있죠. 소라가 생성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소라는 아무 영상이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현실 인물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요청, 혹은 정치인, 연예인처럼 공인이 명확히 등장하는 요청은 이렇게 화면처럼 바로 차단됩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선글라스를 끼고 씩 웃는 모습 같은 요청은 바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으로 분류되어 생성이 거절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포토리얼리스틱한 실제 사람 얼굴 사진을 업로드해서 영상 만들기. 이것도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안전 장치 때문인데요.
실제 사람과 거의 동일한 영상을 만들어낼 경우 오용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 이미지는 현실 인물의 초상과 지나치게 유사해 보이므로 업로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막아버립니다. 이처럼 소라는 단순히 영상 생성기가 아니라 윤리적 기준과 안전 장치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방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 인물의 얼굴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차단됩니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소라2가 공개되자마자 SNS에는 새말트먼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까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소라는 실존 인물 영상 못 만든다며? 그런데 사용자 얼굴이랑 새말트먼 얼굴이 한 영상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카메오 기능 때문입니다. 이 카메오 기능은 단순한 얼굴 합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소라에 직접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짧은 동영상과 음성을 기록하며 소라가 이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소라는 허가받은 얼굴만을 영상 안에 등장시킬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이 새말트먼과 함께 있는 영상처럼 보이게 만든 거. 새말트먼의 실제 얼굴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소라가 원래 제공하는 새말트먼 깡외 자기 얼굴을 카메오 기능으로 넣어서 함께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유명인물과 함께 놀고 있는 듯한 SNS용 밈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이 기능은 재미 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명확한 윤리 기준과 안전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내 얼굴은 내가 허가할 때만 사용되고 언제든 접근을 철회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얼굴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습한 나노바나나, 그록, 그리고 소라. 이 세 가지 도구가 공통으로 보여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사진과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조금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앞으로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먼저 나노바나나입니다. 이 모델은 정지사진 하나만으로도 얼굴, 피부 질감, 카메라 노이즈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과 AI 사진이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과 찍은 가짜 셀카, 허위 연애 인증샷, 상거래 환불 사기 같은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딥페이크가 영상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는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정지사진 자체가 증거로서의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록입니다. 그록은 사진을 올리면 그 사진 안의 삶이 말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완전한 영상으로 변환됩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표정, 호흡, 음성, 분위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붙여서 원래 촬영한 영상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창작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영상을 만든다는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죠. 누군가의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그 사람의 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라입니다. 소라는 텍스트로만 지시해도 물리 법칙을 따르는 실제 같은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카메라 움직임, 빛의 반사, 물체의 무게감, 사람의 동작 같은 요소니 실제 촬영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재현됩니다. 여기에 카메오라는 기능이 더해지면 사용자가 자신의 얼굴을 제공하기만 해도 AI가 그 사람을 영상 안에 자연스럽게 삽입해 줍니다.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진짜 같은 영상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AI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짜 셀카, 연애 조작, 환불 사기, 손글씨 대리, 초상권 침해 같은 문제들을 기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사용 방식에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AI 리터러시는 새로운 기능을 빨리 배우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시대,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창작할 것인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본 나노바나나, 그록 소라는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학습을 돌이켜보며 복습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에서 소개된 AI 학술대의 전시의 배경음악 제작 사례에서 행사 담당자는 어떻게 음악 스타일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까? 기존에 있던 영화 OST의 음악 설명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디지털 미술관에 어울리는 음악 스타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명 작곡가에게 자문하여 전문적인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수노의 랜덤 프롬프트 생성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음악 비전문가가 어떻게 전문적인 음악 설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B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에게 음악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미술관에 어울리는 음악 스타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는 음악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수준 높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AI 시대에는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보다 코딩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AI 발전과 상관없이 기존의 일자리와 필요 역량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AI 기술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답은 C입니다.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형태가 바뀌고 새로운 역할이 생겨나는 재편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핵심 역량인 AI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의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강의에서 제시된 AI와 함께하는 하루 일과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미래 업무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업무 시간은 줄어들지만 AI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일이 늘어나 총 업무량은 동일합니다. AI가 회의, 보고서 작성, 디자인 등 업무 전반의 기본 인프라처럼 녹아들어 업무 속도와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모든 업무를 AI가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인간은 감독만 하면 됩니다. AI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데이터 분석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답은 B입니다. 시나리오는 AI가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워드나 포토샵처럼 없으면 업무가 어려운 기본 기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퀴즈까지 풀어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AI는 우리 일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창작과 학습, 그리고 미래의 업무 속에서 오늘의 경험이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